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 남친보다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히려 문제 삼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깁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장권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입니다.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까? 일본군을? 특히 문제는 이게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보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국힘은 반일 선동이요, 본인의 의혹에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수준의 대응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규정하는 한일 관계는 늘 명명백백했습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구구신문인 산케이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지요. 안보 문제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때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은 군사적으로 적성국가다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적대적이 되기보다는 협력적이 되는 게 쌍방에 모두 이롭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안보 역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 협력의 내용이 상대의 위협을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나오는 일각의 이야기처럼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가 사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것 딱 5년 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격되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일본은 한국을 침공해서 수십 년간 지배해서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 국가와의 이름으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고 끊임없이 한국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 영토라고 우기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을 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민과 국민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본다면 특정 시기에, 지금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는 대륙 진출의 욕망이 얼핏 스쳐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2-3년 전에 소위 수출 규제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시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다가 과거에 대해서 여전히 사과를 진지하게 하지 않거나 아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는 경각심을 갖지 않기 어렵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다시 들어도 감탄이 절로 나는 답변이었지요. 소름돋게도 마치 예언처럼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특정 시기에 대륙 진출의 욕망이 보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경정권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거지요. 경의 말처럼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일본의 한반도 진출의 당위성은 당연 북한이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일본 진출은 용이하다 이거지요. 김종대 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뭔 죄가 있다고 흔들어대는가.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종섭 국방장관. 과연 이들이 국가의 안보를 생각이나 하고 이러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군사합의서가 마치 우리가 북한의 선심을 쓴 굴욕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 평화가 찾아온 바다에서 주업시간이 늘어나 소득이 증대된 서북도서 어민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난 몇 년간 모처럼 편안한 밤을 보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또 어떨까. 사람이 죽고 주민들이 피난 가야 했던 안보 파탄의 시대를 청산하고 접경지역과 분쟁수역에서 평화를 이룩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걸 파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 미사일에 혼이 나갔나 보다. 과연 제정신으로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들이 들을 리 없겠지만 이 합의서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 합의서는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을 막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탁월한 요인, 즉 비무장지대와 중립수역이라는 완충지대를 더더욱더 확장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한 합의서다. 합의서에 명기한 훈련 금지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은 우발적 충돌 방지 장치이며 남북 간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달성한 성공적 규범이다. 정전협정 외에 남북 군사력의 운영을 통제하는 유일한 규범이고 지난 몇 년간 재래식 수준에서의 안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우리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 평화의 초석이다. 어민에게는 조업의 영역을 확장되었으니 이는 경제 용토의 확장이요. 정전협정에서 설정하지 못한 해상에서의 평화규칙을 설정하였으니 이보다 더 고마운 합의서도 없다. 서해에서 포성이 사라지고 전방에서 소음을 제거하였으며 장병들에게는 근무 부담을 경감시킨 성과를 이 군사합의서를 빼놓고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게 군사합의서가 못마땅하다면 정전협정도 파기해라. 정말로 어렵게 쌓아올린 평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모자란 그들은 사흘 전에 우리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와 폭발하자 엉뚱하게 군사합의서 탓이란다. 이들에게 평화가 뭔지 안보가 뭔지 설명을 해도 들을 리가 없지만 그보다 두려운 것은 우리 영토에 포가 날아오고 군함이 침몰하던 2010년의 악몽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함이다. 더군다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사소한 충돌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가해야 할 시기에 이 합의서를 저격하는 저들의 자의적 안보 논리는 북한의 핵보다 무섭다. 전선을 안정시키고 주변을 살펴야 할 시기에 저런 선동이 만에 하나 현실화되기라도 한다면 이제는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올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마저 이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외교에서 실패하더니 이제는 국방마저 절단낼 모양이다. 앞으로 쏜 미사일이 뒤로 날아와 우리 국민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군사합의서를 파기한다는 황당한 말이 쫓아온다. 누가 저들에게 국민을 위협할 권한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들의 공직수행 자격을 따져볼 때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가관인 것이 독도훈련에 이어 이번에는 필리핀까지 건너가 상륙훈련을 하지요. 문제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은 미국 필리핀 상륙작전에까지 참여하며 중국을 또 자극하고 있다 이거지요. 가뜩이나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등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니 향후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이란 마찰을 자초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거지요. 류군 시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민비, 명성황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지요? 저는 사실 민비가 옳은지 명성황후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종의 민씨 참 대단했지요. 흥선대원군이 대부분 정리했던 세도 정치를 민씨 척족 독점 체제로 부활시켰습니다. 온 백성을 상대로 빨대를 꽂아서 민씨 천하를 만들었습니다. 왕실에서 노골적으로 매간매직을 일삼았습니다. 무속에 빠져서 흥청망청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사치와 낭비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쌓아둔 국고를 단 1년 만에 탕진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과장과 왜곡이라고 하기엔 그 농단의 규모가 너무 크고 질이 나쁩니다. 중전민씨는 갑신정변 때에는 청나라를
동학농민운동 때에는 청나라를 불러서 자동으로 일본의 개입을 초래하게 합니다. 일본이 당당하게 총칼 들고 상륙합니다. 외세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탐욕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도 죽고 나라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욕이 망국이라는 참사를 불렀습니다.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희한합니다. 일본군에게 독도근해까지 내주었습니다. 한미일 해상훈련을 하면 우리 동해의 모든 군사정보를 일본에 공개해야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상륙 가능성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빅픽처인가요? 자주국가 맞습니까? 보수 참칭 세력만 집권하면 경제폭망, 민생자초, 친일준동, 안보위기에 참사 세트가 작동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밖엔 국익이든 민생이든 제할 바 아닌 자들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덕성마저 없는 자들이 나라를 삽시간에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살이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쪽팔립니다. 북한만 욕하고 있으니 강릉 낙탄 사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히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 지금 한반도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전쟁 위기가 다가서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슈를 가려가면서 30% 우민들 상대로만 정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중전민씨의 오만과 부패, 단견, 고종의 무능과 탐욕, 조정의 총체적 부실과 부조리, 외세의 침탈 양상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국힘당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일만 불길처럼 뻔히 보입니다.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고 전쟁 위기는 극단으로 달릴 것입니다. 겨울도 오기 전에 춥습니다. 추워서 덜덜 떨립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믿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껴안고 또 이 혹한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이 시절 참으로 우울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시대를 선택한 것입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악의 시기, 최악인 자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최악은 언제 어디일까요? 북한과는 극단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일본과는 독도 앞바다에서 훈련을 하고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둔 미국 필리핀 상륙작전에 대한민국 해병대를 참가시키고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안 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